안녕하세요. 인문 콘텐츠 업계 추계학술 대회에서 학문 후속세대 발표를 하게 된 이지혜입니다. 발표를 허락해 주신 점 우선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타버스와 팬덤, 상상적 맥락의 실제적 향유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고 선행 연구에 대해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본고를 통해서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팬덤의 공동체성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게임 제페토를 바탕으로 팬덤의 향유 방식을 종횡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팬덤의 영향력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규정짓고 현재 팬덤이 어떻게 메타버스 게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는 팬덤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 팬덤의 상상적 맥락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현실 너머의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로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실론이나 그때 콘텐츠 개발 및 분석에 대한 논의까지 현재 다양하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정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이 팬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것은 젠지 세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해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콘텐츠인 로블록스에 대항하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이 제페토는 월드라는 세계를 제공해서 게임의 이용자들이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인 제페토가 해외에서도 흥행하고 있는데요. 흥행하게 된 이유에는 바로 팬덤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K-팝의 영향으로 K-팬덤의 영향력이 같이 커졌고 이 팬덤의 해외 팬들도 계속해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대표 기획사 및 브랜드들이 제페토와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제페토만의 팬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선 팬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 제페토 안에서 이어지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데에 이제 저는 중점을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페토는 그래서 따라서 본 거는 메타버스의 게임적 면모를 정의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를 그냥 게임이라고 좀 지칭하기에는 우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표적 메타버스 콘텐츠인 제페토는 게임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의 게임으로는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고에서 말하는 게임이라는 것은 재미와 흥미, 즐거움이라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유해 충동을 수렴하는 속성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게임의 사회적 정의는 아직 좀 모호하지만 제페토의 월드는 제페토가 제공하는 월드는 재미와 흥미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게임의 정서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조건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고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 세계를 상상적 맥락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현실 너머의 가상세계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상세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대표적 이용자가 바로 덕질을 하는 팬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코로나 이후 돌파구를 메타버스 게임으로 삼았다는 점을 특징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메타버스 월드에서의 팬덤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1차적 팬덤을 보편적 취향의 공동체로 정의를 한다면 메타버스에서의 팬덤은 2차적인 팬덤으로 재맥의 공동체로서 명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존의 굿즈를 사고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굿즈를 만들고 이용하고 또 그 굿즈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 뭐 이제 아바타를 통한 유튜브 웹 드라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뭐 아바타에 입힐 수 있는 연예인한테 입힐 수 있는 옷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향유하는 뉴미디어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페토는 인앱의 제어 기능을 게임 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의 콜라보 상품, 뭐 CU, 스타벅스, 뭐 각종 브랜드 랄프 로렌,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뭐 이런 쪽에서 만든 콜라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또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페이팔 계정을 통해 재화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해 팬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메타버스 월드가 주가 상승을 하고 기업 콜라보 등을 통해서 그 사회와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게임에서 넓은 의미의 팬덤은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현실 세계에서 향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를 만나지 못함이라는 과제를 제페토를 통해 풀어나가며 메타버스 게임 팬덤의 새로운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를 쫓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아바타로 확립하는 동기적 경험에 몰두하고 또 실천적 층임의 팬 일부는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장착하기도 합니다. 해서 해서 이 팬은 상상적 맥락인 메타버스 게임 속 환대를 통해서 팬덤에 소속되고 다시 실천적 향유자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첫째는 월드라는 곳은 이게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월드라는 곳은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이자 가능세계라는 점이 좀 걸리지 않나?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게임이 존재할 필요가 꼭 있는가? 이 현실과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어, 제페토의 메타게임으로서 가능성은 바로 이 현실과의 동일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의 물리적 교류가 어려워졌고 하나의 주체인 이 팬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들, 즉 나의 아이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지배하며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체로 동일화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타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팬은 주변의 존재들을 계속해서 포섭하고 권유해가면서 자기성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목표로 팬덤이라는 환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팬덤은 메타게임 세계 내에서 팬에게 일반 이용자들보다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하고 또한 팬은 가치를 인정하는 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하고요. 또 팬의 상상적 맥락을 메타게임이라는 실체적 향유로 실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상적 맥락인 메타버스 게임 속 환대를 통해서 팬이 팬덤에 소속되고 다시 실천적 향유자로 나아갈 메타버스 게임을 견인하는 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저의 연구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혜였습니다.